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맡고 있는 김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9988 지금 쳐주고 계신데요. 예, 9988로 대동단결, 예, 같이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을 할까요? 자, 오늘도 약간 지금 분위기가 묘하죠. 예. 어저께 이맘때 분위기는 사실 되게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예, 어제 한 12시경쯤부터 지수가 슬금슬금 밀려가지고 결국 마이너스로 끝난 시장인데 자 오늘도 어제보다 순간적인 상승력은 더 좋았는데 간밤에 미국도 좋았고 또 아침 그 인터뷰 기사에도 보면 또 역시 이제 양도세와 관련된 공방들이 계속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그렇게 비관적이다 아니다 이런 거가 뭐 엇갈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자 아침에 36까지 올랐던 지수가 지금 한 자릿수로 다시 밀리면서 시장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오늘 굿모닝 작전 6부 순서에 김동엽의 진시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요 내용들 같은 것들 복귀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네, 지금 오늘 시장은 뭐 일단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관련해서 오늘 얘기 나왔던 것들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오늘 제가 수익 플러스 시간 귀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내일부터 안 할지 아니면 다음 주부터 안 할지 아직 미정인데 어쨌든 하차 분위기이기 때문에 연락 오는 대로 안 나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조마조마하지만 어쨌든 매일매일 준비는 해가지고 가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어쨌든 2, 3일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대국민 보고대회가 오늘 2시에서 3시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 이따 오후에는 아마 요 일정 관련해서 좀 테마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정부의 새로운 청사진을 만드는 거라서요. 5대 국정 목표, 뭐 23개 추진 전략 이런 식으로 해서 120개가 넘는 국정 과제. 이게 여기서 이제 우선순위가 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12대 중점 전략 과제라고 해서 뭐 진짜 성장이 이제 첫 번째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성장이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체감하고 있는 성장에 대한 관점들이 굉장히 흐릿하잖아요. 우리나라 맨날 보면 뭐 세계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맨날 1%냐 뭐 0. 몇 프로냐 맨날 이러고 앉았으니까 야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성장을 못하는 나라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구심들이 계속 많은데 진짜 성장 전략을 한번 해서 하다못해 뭐 3, 4%급 정도 진짜 성장과 관련된 그런 스토리들이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코스피 5천 만들겠다. 양도세 그렇게 해놓으면서 맨날 지수는 또 5천 만들겠다고 하고 자 모두의 AI 시대에 만든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서 탄소 중립 달성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키워드 중에서 모두의 AI와 에너지 고속도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장 분위기 초반에야 뭐 어떤 것든 다들 그냥 플러스 나고 그런 분위기가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모두의 AI라고 할 때 이런 최근에 뭐 사실 AI 쪽이 그렇게 썩 이쪽 관련해서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AI 국가대표 관련해서 좀 흐름이 있다가 또 이제 선정되고 나서는 이제 좀 뭐 조용해졌고요. 또 LLM 모델이라든가 또 뭐 CPU라든가 GPU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의 지금 뭐 오픈 AI랑 뭐 테슬라랑 또 몇 군데 메타랑 이런 데서 AI를 막 끌고 다 가면서 멱살 잡고 다니면서 나오는 어떤 그런 효과들
이런 것들이 사실 생각보다는 미진해요. 예,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왜 우리가 과연 뭐 LLM 모델에 있어서도 챗 GPT를 어떻게 뛰어넘을 건데 뭐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예,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이제 정부에서는 예, 굳은 의지를 갖고 또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뭐 AI 어떤 기술이라든가 LLM 모델에서 독립하는 상황에서 맞짱 틀 수 있는 그런 전기들이 마련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은 아직 사실 미래에 뭐 성공한다 아니다 이런 확률을 논하기에는 좀 어렵고 지금 봐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달걀로다가 바위 치는 그런 개념 비슷하긴 하죠. 훨씬 앞장서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이제 AI 3강 뭐 국가다 이렇게 목표를 갖고 따라가는데 3등 안에 든다고 해도 사실 미국하고 중국의 양강 체제를 뭐 비슷하게 쫓아간다 이러기에는 제 생각엔 간극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만의 또 소버린 AI든 모두 AI든 이런 관점에서 꽤나 이제 큰 투자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큰 뜻은 뭐 앞으로 어쨌든 이번 정부 안에 계속 반영이 될 거라는 관점이죠. 뭐 없던 AI 수석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속 끌고 다니는 또 AI 국가대표 선발 이런 것들 통해서 관심도가 좀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는 에너지 고속도로인데요. 뭐 말 그대로 이제 신재생을 해야 되니까 신재생은 그 에너지 믹스에서 이제 계속 높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신재생을 2030년까지 현재보다 한 2배 정도 늘린다고 돼 있어요. 발전 용량을. 근데 그러려면은 신재생은 사실 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도 물론 뭐 패널 같은 게 깔려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해양 풍력이든 아니면 뭐 굉장히 넓은 뭐 저수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산 같은데 이용해서 패널 같은 것들이나 풍력 타워 같은 것들을 짓기 때문에 이게 뭐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뭐 그 환경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또 은근히 있잖아요. 그 뭐 소음 문제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사실 도심에 풍력 타워 도심이라고 바람이 안 부는 건 아닌데 풍력 타워 서울 한바닥 뭐 한강 이런 데다가 설치해 놓고 바로 전기 만들어서 쓰자 이렇게는 잘 안 하죠. 예. 원래 뭐 생산과 그 수요가 거의 맞닥뜨려 있어야 이게 송배전이 짧고 로스가 없이 전기가 왔다 갔다는 아니죠. 뭐 이전되고 이런 게 쉬울 텐데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 만큼 원격지에서 생산해서 뭐 실제 수요치까지 가는데 길이가 너무 기니까 이거를 지금 송배전망이 이제 그렇게 아주 좋지가 않으니까 이런 것도 완전히 이제 개비해가지고 쭉쭉 가게 만들자 이거죠. 전기가 한마디로. 그래서 발전 시설에서 이제 코업까지 가는 송전망하고 또 그 변압기에서 가정으로 들어오거나 기업으로 들어가는 이제 배전망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투자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초고압 직류 케이블과 관련된 이슈에서 LS 마린 솔루션이나 LS 에코 에너지나 이런 것들 LS 그룹 뭐 전반적으로 전력에 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니까요. 대한전선도 27년까지 그 케이블 만든다고 지금 공장 짓고 있다라는 거. 뭐 이번에 이제 폭염 때 조금 빛을 발할까 그러다 더운 거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안 날아갔는데 뭐 그리드 위즈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오늘 요새 제일 흐름이 좋은 종목으로 이제 세명전기 전략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명전기는 지금 보니까 제가 아주 어젠가도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좋아하는 성질의 뭔가 그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제대로 사실 있긴 있어요. 이거 저도 보고 놀랐는데 이게 최근에 한 6,000원대 후반에서 11,000원대까지 한 80% 이상 지금 올라왔거든요.
쭉쭉쭉쭉 올라왔는데 뭐 그 사이에 이제 공시 하나 있었고 96억짜리 뭐 애자 공급 관련된 공시가 있었는데 그거 갖고 오른 거야 이렇게 뭐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종목은 최근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모펀드에 집중 수급이 들어오면서 크게 하여튼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100억대 초중반 정도의 연매출이 올해부로는 한번 2배 이상은 늘어날 것 같다는 그런 전망들 나오면서 주가들 드디어 뭐 한 6, 7천 원에 박스권에서 돌파시키는 그런 모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또 세게 올라가는 섹터들 보니까 하나는 바이오가 좀 세고요. 하나는 뭐 바이오 안에라고 포함되겠지만 이제 결국은 코로나가 오늘 되겠습니다. 코로나 세고 대북 이슈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죠. 대북 이슈 오늘 코데즈 컴바인이나 뭐 좋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여전히 센 편이고 또 삼성이 이제 HBM 뭐 제한적이지만 엔비디아 공급한다 이런 뉴스도 나오다 보니까 역시 또 패키징 관련해서 원희가 IPS 뭐 두산 테스나 이런 또 유니셈 이런 것들 좀 강세도 나오고 있고 또 뭐 마스가라고 하는 그 전력 조선이죠 조선 이쪽으로 해서 또 그 뭐 미군 전용 MRO 항만이라든가 뭐 조선소 관련해서 지금 후보지로 확 떠오르는 게 옛 그 STX 해양 조선 조선해양 그게 지금 K조선이거든요. 매물로 나와 있고 그거 아니면 이제 HJ중공업이라고 한진중공업이죠. 걔가 지금 대상이 된다 하면서 지금 꽤 강세를 계속 끌고 나가는 모양들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코인주들도 좀 센 것들이 있어요. FSN 같은 거 나름대로 좀 센 편이기도 하고 뭐 방금 HJ중공업 말씀드렸지만 뭐 오늘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조선주 쪽에서 아까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대형주 군들 상당히 강한 것들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근데 좀 뭐 그 두 자릿수 뭐 쉽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지금 대부분 또 어디서 나오느냐 코로나에서 나오고 있죠. 코로나 관련주 쪽에서 뭐 수젠텍이라든가 그린 생명과학 이런 쪽에서 많은 종목들 상대적으로 좀 약한 쪽이 오늘 어디냐면은 뭐 화장품이 좀 약하고요. 대장주였던 APR이 좀 많이 밀리고 있고 또 엔터가 약합니다. JYP 엔터가 많이 빠지고 또 게임주 일부는 어제 펄어비스 같은 거 실적 안 나오면서 지금 막 20%대 마이너스도 나오고 그리고 되게 특이한 종목이 경동나비엔이 제일 골때려요. 어저께 실적 저녁 때 대체고려에서 나오자마자 20%가 올랐었는데 그게 희한한 게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잘 나온 게 맞아요. 근데 순이익은 예상치 한 반밖에 안 나왔거든요. 되게 엇갈리는 이제 상황이었는데 어제 초반에는 이제 영업이익만 보고 확 날아갔다가 지금 20% 넘었다가 이제 끝날 때 8시 다 돼갖고 한 8%인가 이렇게 끝났는데 오늘 아침에는 막 3, 4% 정도에서 놀더니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5%다. 실적이 냉정하게 보면 줄었다 이거죠. 순이익이 많이 줄었어 이걸 가지고 굉장히 좀 흐름들이 불편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화면을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냥 정부에서 5천 보낸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주식만 안고 있으면 5천을 가서 뭐 다들 떼돈 버실 것처럼 이렇게 평탄한 아주 완만한 정도 이런 목표의 꼴에 이제 금방 다설 것처럼 그러지만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 뭐 독거미도 견뎌야 되고 곰도 견뎌야 되고 악어도 있고 이게 뭐 지진인가 이 태풍도 견뎌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굴곡들이 결국은 거친 다음에 지금 사실 이번에 우리가 3천이라는 걸 지수가 맛보고 있는데 결국 몇 년 전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계속 뭐 2천이 위협받네 뭐네
뭐 코로나 때 우리 4년 전, 5년 전 때 보면은 그때도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고점을 친 거지만 막 1800까지 밀렸었단 말이에요. 1400인가? 그랬다가 1400대죠. 5년 전에 코로나 막 한창 때 약도 없고 다 죽어요 뭐 이런 분위기 나올 때 지수가 한 2, 3주 만에 2200, 300에서 1400까지 내려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뭐 중앙정부 이제 돈 공급하고 모아서 이제 뭐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데서 이제 백신 맞는다 막 이러니까 그때부터 날아가기 시작해서 지수가 갑자기 1400에서 3000도 넘고 다음에 6월 달에 아직도 못 가본 3316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어쨌든 그러고 나서 결국은 다시 미끄러져서 2000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이번에 또 3200을 돌파하는 수준까지 왔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양도세라든가 뭐 증세 이슈 나오면서 또 관세 이슈까지 붙으면서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아리까리한 그런 정도의 상황들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수많은 굴곡이 있은 끝에 최종적으로 결국은 미래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꼴을 향해서 분명히 시장은 간다 이거죠. 자, 지금 시장은 어쨌든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굉장히 뭐 엄청난 호재로 지금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결국은 트럼프의 제가 봐서는 뭐 얼렁뚱땅 막 우격다짐으로 막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참 뭐 대운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고자 하는 웬만한 것들을 다 이루고 있잖아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개인 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양반이 맡아서 어떻게 중간에 사실 재선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그 바이든의 4년을 띄고 이렇게 된 경우도 사실 제가 알기로 뭐 역사적으로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맡아서 그냥 트럼프 이기니까 물론 지금 나머지 세계들한테는 막 엄청나게 프레셔니까 압력이 가해지는 중이죠. 관세 안 내면 더 올린다. 뭐 저항하면 더 올린다 이런 식으로 막 뭐 협박하고 압박하면서 15%에서 20% 사이 정도의 평균적인 관세를 지금 막 매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부터. 그러면서 어쨌든 미국이 이제 뭐 일부 당연히 이제 이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플레 엄청나게 나올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막 이러면서 막 옆에서 엄청나게 또 소리 지르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간밤에 발표된 CPI 같은 게 관세가 어쨌든 사실 연초 이후에 10% 보편 관세는 매겨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8월 달 들어서 관세가 이제 제대로 또 매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추가가 돼서.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뭐 15에서 뭐 25다. 많이 부르는 데는 50도 있습니다만 시작된 게 8월 7일부터이기 때문에 기존의 10% 정도의 보편 관세가 일반적인 거고 나머지 이제 품목 관세, 자동차 뭐 25%라든가 철강 뭐 50% 이런 정도 지금 품목 관세 몇 가지쯤 해당되는 거 이런 거 위주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품목도 더 늘어나고 또 상호 관세 추가 프로테이지까지 붙게 되니까 결국은 인플레 자극 요인이야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뭐 어떤 마사지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진짜로 잘 녹인 건지 아니면 뭐 10%쯤 관세 맞고 하는 데서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사실 한 석 달인가 넉 달 동안 가격 안 올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편 관세 맞고 있는데도 아니면 품목 관세 맞는데도 3, 4개월 가격 안 올린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기업들마다 얼마만큼 한계를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초반에 지금 3, 4개월은 여러 가지 이유들 뭐 기업들이 자제를 했든 아니면 관세를 녹여서 그냥 가격을 세게 안 부르고 어떻게든 보냈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생각보다 이번 CPI나 뭐 내일인가요? 모레인가 나오는 PPI가 생각보다 뛰지 않은 거죠. 이게 저는 사실 이게 기업들의 뭐 합이 뭉쳐져서 큰 어떤 단위가 나오게 되면 저는 오히려 한두 달 정도 지나면 한계 상황 오는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나 뭐 이런 거 언제까지 관세를 다 녹여서
내가 그 수익을 좀 덜 손해보고, 그러니까 덜 먹고 팔 수 있게끔 될 거냐?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봐서 결국은 물가는 지금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지만 몇 달 지나면 안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렇게 뭐 지금 추가 관세까지 붙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못 참어 뭐 이렇게 될 만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겠죠. 지금은 어쨌든 10% 정도니까 뭐 찔끔찔끔 올리거나 아니면 안 올리고 그냥 어떻게든 해볼게 이러다가 우리가 기대를 뭔가는 했는데 뭐 25를 맞았으면 정말 바로 큰일 났겠지만 15 정도라고 하니까 보편 10에다가 5 정도 더 맞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을 또 엄청나게 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조금 지나서는 한 개 국가나 한 개 기업들 누가 먼저 쓰러지고 누가 먼저 손드느냐 이런 상황들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체질 문제죠. 오늘도 여러분들 몇 분이 건강 얘기해 주시는데 결국 체질 문제예요. 체질이 얼마나 강성이냐, 버틸 수 있느냐. 이거 결국은 결국은 뭡니까? 버티는 사람이 임자라고 해야 되나요?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겠죠. 누가 먼저 세게 안 올리고 버티느냐 이런 게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어쨌든 근데 지금은 눈 가리고 아웅식인데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가 일단은 트럼프가 그렇게 원하는 거기도 하고 인플레는 걱정이 되는데 생각보다 숫자가 이제 안 올라가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안 내리면 막 파월 진짜 아까 그 아침 기사 보세요. 파월한테 소송 걸어가지고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지금 여러 가지 수를 좀 쓰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리고 또 연준 의원들 막 교체하면서 친 트럼프 계열로 많이 하다 보니까 표결을 해도 아마 지난번 때도 벌써 2명의 그 반란표가 나왔는데 이번 9월은 아마 제가 봐서는 반수 이상이 일단은 찬성하면서 금리 인하는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고용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별론데 인플레도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으니까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득세를 할 거고 파월도 결국은 겉으로야 분명히 독립적으로 난 결정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아킬레스건이나 하나 책을 잡혀갖고 또 트럼프가 저렇게 으르렁대면은 끝내는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금리 인하 시그널들을 꽤 얘기를 할 거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미 패드워치 같은 데서 금리 인하 관련된 확률이 95에 가까워요. 아까 제가 여기 방금 시작하기 전에 패드워치 가서 긁어온 건데 0.25 정도 내릴 확률이 지금 94.7%입니다. 패드워치가 대부분 이렇게 전망하는 달에는 보통 연준이 그거에 맞춰갖고 행동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9월달 그 중순에 있죠. 예정돼 있는 연준의 그 상황에서는 분명히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어렵지 않게 전망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경로까지 가는 과정에서 금리를 내려야 드디어 시장이 폭발할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시장이란 데는 원래 다 그럴만 할 것 같으면 그런 기대치를 갖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좀 우리는 미국이 지금 양도세 이슈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금과 관련해서 오히려 미국이야 관세를 걷어서 그야말로 전 국민 분배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증세 이슈나 이런 거에는 별로 해당이 없다고 보는 거고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제 흔히 말해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훨씬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진다 이런 차원에서 시장이 더 업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인데 저는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먼저 말씀을 올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금리를 이번에 이제 비컷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옆에 재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비컷 하자 하는 김에 0.5 이상 내리자는 그 얘기죠. 근데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
B컷을 만약 하게 됐을 때 시장 반응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경기가 완전히 나빠지는 게 그냥 불 보듯 뻔할 때 하는 건데 자칫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B컷을 만약 했을 때 뭐 생각 같으면 와 시원해 한꺼번에 그동안 못 내렸던 거 그냥 한꺼번에 내렸어 이러고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달라요. 아마 지금 제 경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장이 오늘 뭐 올라가다가 또 30포인트쯤 지금 반납하고 가까스로 플러스 유지하고 있어서 어제 트라우마가 또 한 번 생각나는 그런 시장이긴 한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의 조류가 생긴다. 그리고 미국이 이번에 드디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시그널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시점에서는 9월 한 중순까지 그 시그널이 현실화가 되는 그 순간까지는 장은 어찌됐든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우리는 지금 좋아야 되는데 못 좋은 거죠. 왜냐하면 뭐 상반기 때 어느 정도 뭐 기반형이라고 또 어떤 이는 분명히 해석을 할 거고요. 바닥에서 1000포인트 올랐으니까 뭐 미래 금리 인하까지도 웬만큼 반영된 거 아니야? 뭐 이런 해석도 분명히 나올 거고 또 우리나라만의 좀 유니크한 거 어저께 일본이 2% 올라가고 뭐 대만, 중국 다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같이 초반에 신용 내주다가 결국 마이너스 간 거는 뭐 다른 해석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양도세 관련해서 불협화음과 이제 핑퐁 게임, 간보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바로 그 이번에 정책위 의장 되신 양반이 얘기를 또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뭐라 그랬냐면은 양도세 관련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또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출근할 때 MBC 시사 뭐 관련된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까지만 제가 알고 예고가 나와서 아유 차 이제 내리는 바람에 못 들었는데 결국 양도세 대주주기 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다는 거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어요. 어제 주제가 제가 뭐 똘똘한 집안채 대신에 똘똘한 주식 갖고 있으란 시그널이다 이렇게 본인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양반은 뭐 정책위의장 옛날에 얼마 전에 이제 잘린 진모 씨 생각해 보면 이 양반의 이런 정책위 의장으로서의 어떤 발언이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어쨌든 꼬장꼬장하게 주장을 하면 뭐 당정 간에 협의를 하면서도 어떻게든 당이 또 바라는 게 있으니까 뭐 재경부에서 그냥 무조건 10억으로 낮춰야 돼 이렇게 하는 거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건 어렵지 않게 뭐 예상이 되는 거죠. 되는데도 근데도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빨리 50억으로 그냥 원복 시켜놨다고 도장 찍고 끝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끝내지 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근데 한 1,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안 할 거야 빨리. 주장 이렇게 막 서로 핑퐁 게임하고 서로 뭐 공을 넘기고 너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당기고 하면서 시장에는 굉장히 피로감을 안겨주는 거죠. 제가 어저께 그런 표현 썼는데 전략적인 모호함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기준을 50억으로 할지 10억으로 할지에 대해서 계속 시장에 뭐 여론 추이를 조사한다 이렇게 명분을 가지고 쉽게 결론을 안 낸다는 거예요. 빨리 내버리면 패가 사라지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명분상으로 세금도 걷어야 되겠다. 이것도 기본으로 있는 거죠. 뭐 다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도출된다고 하면 그걸 명분 삼아 이걸 좀 안 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지금 나왔느냐라고 보면 그거 사실 뭐 대안이 있느냐? 제가 알기로 뭐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양도세 관련해서 뭐 얼마나 거칠지 여부도 사실 모르잖아요. 왜냐면 회피를 다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연말에 다 그냥 그지같이 안 낸다 이러고서 다 줄여가지고 회피하면 뭐 이렇게까지 낮춰놨는데 사실 뭐 효과는 하나도 없는 걸 수도 있죠. 물론 뭐 팔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
팔면서 양도세 내는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대다수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뭐 연말쯤 돼갖고서나 아니면 10월, 11월쯤부터 뭐 그 줄여가지고 또 종목당 10억이니까요. 그거 밑으로 어떻게든 해놔가지고 연말 넘기고 뭐 다시 사던지 이런 식의 방법을 많이 취할 테니까 사실 이게 10억 밑으로 간다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거잖아요. 걱정이라기보다는 이제 괜히 심술이 나는 건 이건 세금도 안 거칠 거면서 그냥 장만 무너뜨리고 뭐 흔히 말해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물량만 시장에 던지는 효과밖에 안 나오니까 시장 지수 5천이라는 그 대전제와는 크게 지금 배치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앞으로 이슈를 뭐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만들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 얘기들과 함께 지금 뭐 시장의 우선순위는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에요. 뭐 오늘도 결국은 대북 이슈가 셉니다. 예, 지금 코데지 컴바인이 15% 올라가고 뭐 좋은 사람들도 아까 한 6, 7%, 10%까지도 갔었어요. 어젯밤에 방송 때 제가 대북 이슈 어쨌든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한 두세 번은 더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많이 갔죠. 근데 뭐 그야말로 갈 정당한 어떤 뭐 기준이나 모멘텀이 있느냐라고 보면 그냥 사실 맹목적이죠. 어떻게 보면 뭐 코데즈 컴바인 뭐 개성공단 다시 해요? 다시 만들어서 할 건가요? 뭐 그럴 가능성 지금 제가 봐서는 0.5%도 안 되는데 근데도 예, 개성공단에 옛날에 입주했던 기업이라며 코데즈 컴바인과 뭐 좋은 사람들 JST나 이런 것들이 요새 흐름들이 굉장히 좋고 뭐 금강산 리조트 했다면서 아난티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뭐 여러분들이 그냥 진짜 합리적이라는 뭐 기준에서 생각해보면 저게 말이 되냐 언제 금강산 다시 하고 개성공단을 한다고 저런 것들이 움직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혀를 쯧쯧 차실 확률이 높은데 뭐 시장이라는 데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하나 그 틈새에 어떤 바늘만 있어도 어떻게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 지수가 뭐 한 자릿수 초반까지 좀 예, 밀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이구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매매된 건가 본데? 매매 됐네요. 예, 자 우리 회원님들은 예, 기억나시겠네요. 제가 오늘 2번 매매해서 2번 다 성공했습니다. 예, 짜잘한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좀 인사이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 오늘 재밌었어요. 예, 끝나고 나니까 또 예,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게 약간 좀 사후약방문이긴 한데 이 종목이거든요. 제가 이거 어저께 그래도 어제 그제 그 열심히 찾아본 덕을 전 찾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대성 바인텍이라고 뭐 아주 엄청난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어쨌든 한 석 달 사이에 꽤 여러 번 세게 올라가는 장중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어제도 심지어 상한가에 한 호가 모자랄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찌그러졌길래 어제 제가 1200 뭐 초반에 사가지고 오늘 아침에 좀 팔았다가 다시 또 1200원 깨지길래 다시 사가지고 또 방금 45원에 걸어놨는데 나갔는데요. 예. 나갔어요. 이렇게 나가버렸는데 제가 이 주제는 어저께도 공교롭게 그 배터리 쪽 관련해서 밀도가 높은 그 캐퍼시티를 양산한다 이런 제조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히트 펌프라고 여러분들 이번 국정과제 이따가 2시에 나올 때 한번 찬찬히 보시면 엊그저께 갑작스럽게 등장한 단어 중에 히트 펌프라는 게 있어요. 히트 펌프. 예, 히트 펌프. 되게 좀 이게 국정과제 중에 뭐 하나로 들어간다 이런 난데없는 얘기들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제가 히트 펌프 관련주를 좀 찾아보니까 대성 파인텍이 하나가 있었고 되게 특이한 게 정말 점잖게 안 가는 종목 중에 이거 하나가 있었거든요. 예, 한온 시스템. 예, 근데 한온 시스템이 어제 오늘 꽤 올랐어. 아까 지금 9%까지 올라갔었는데 아침에 마이너스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자동차 공조라든가 냉난방 이런 시스템 쪽으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주가 흐름 보면 진짜 답답하고 잘 안 가는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진짜 무겁고. 예, 근데 히트펌프라는 거랑 연계해서 보면 이 종목이 단연 좀 관심주로 떠올랐었는데 아마 이따가 보시면 히트펌프라는 말 한번 나올 거예요, 분명히. 예. 자, 그리고 이 LG노텍 움직임 좋을 때 LG 디스플레이도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 LG 디스플레이 오늘 또 한번 힘을 내주면서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모양들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LG 디스플레이가 바닥에서 또 치고 올라오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폴더볼이에요. 오늘 지금 올라가는 게 파이넴텍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BH 9.5% 올라가는데 이게 결국은 최근에 애플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뭐 미국에 투자한다 이래갖고 2, 3일 굉장히 급등했었는데 결국 애플 밸류 체인에 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갑자기 그 종목 생각이 나는데 그 삼성하고 애플의 양쪽 다 공급하는 그 손떨림 OIS 관련된 종목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지금 뭐 덕산 네오록스도 움직이고 상당히 올라가는 섹터들이 많은데 갑자기 그 종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되게 저 대군가 쪽에 엄청 돈 들여가지고 캐파도 엄청나게 늘려놓은 기업이 있는데 이름이 생각날 것 같으면서 안 떠오릅니다. 예. 관련해서 애플 관련주 그러면 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예. 리노도 리노인데 그거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자,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에 많은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같이 좀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침에 30 몇 포인트 올랐던 거 생각해보면 지금 뭐 지수가 되게 아쉽죠. 예.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은 좀 올려주세요. 맞는 것 같아. 예, 감사합니다. 예, 맞아. 예. 야, 이거 안 가냐? 물론 지금까지 추세가 뭐 나빴던 건 절대 아닌데 오늘 같은 날 안 가네요. 이거 애플하고 삼성하고 어떻게 양쪽 다 양빵 다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은 어디 하나는 버리고 어느 하나로 취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름이 생각날 것 같았다가 안 나가지고 헤매고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이 이건 거는 사기 딱 좋네요. 거래가 없어서 그렇지만 거래가 있다 좀 틀어지거나 이러면은 추세는 뭐 상당히 좋고 추세대로 보면 추세 하단이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나오기도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자, 지금 올라가는 섹터들이 뭐 LG 디스플레이가 10% 올라가고 애플 밸류체인 쪽 세고요. 그리고 삼성의 HBM도 제한적이지만 또 엔비디아의 납품을 시작했다 이런 뉴스들 새벽에 전해지면서 굉장히 많은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아주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주제는 금리 인하 시즌이라서 건금바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어제 밤에도 관련해서 그 무료 방송의 주제가 금리 인하 시즌 임박 어떤 대응이 필요한가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결국은 간밤에 CPI가 예상보다 덜 나오면서 금리 인하 이번에 진짜 해야겠다 이런 많은 컨센서스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아마 그림 같은 움직임들이 나올 것 같고요. 자, 지금 파월 후보 뭐 연준 의원들 줄줄이 지금 금리 인하 유도하고 있고 연준 이사 중에 봄원이라는 사람 보험원이죠. 예. 연내 3번. 그러면 이거 9월달, 10월달, 12월달 아마 연준이 3번인가 있는 걸로 알아요. 예, 연준은 어떻게 있냐면은 가운데 분기 중간 달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 2, 3월 중에 2월에 없고요. 4, 5, 6 중에 5월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7, 8, 9 중에 보면 이제 8월이 안 하는 달이죠. 예, 그래서 이제 9월 달, 7월 달 FMC 다음에 9월로 넘어간 건데
세 번 동안 이제 다 금리 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자, 페드워치의 확률이 95%로 지금 기록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비커까지도 얘기를 한다.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지금 뭐 다른 변수, 뭐 또 다른 인플레를 자극하는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한 금리 인하 가능성 지금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뭐 금리 인하 된다라고 하는 걸 무기로 해서 또 강세를 나타내는데 뭐 여타 나라들도 다 동조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뭐 숨어 있는 뜻은 결국은 경기 침체 예방용이라고 하면 되는데 과거에 많은 사례에서 보면 연준의 어떤 그 인하 시점이라는 게 결국은 경기 침체와 맞닥뜨려 있거든요. 뭐 금리를 얼마나 내려야 경기 침체가 안 나오느냐 이런 게 뭐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최근에 사실 미국도 뭐 지수만 보면 엄청나게 화랑이고 다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고용지표 같은 거 보시면 요새 AI 때문에 그렇겠지만 빅테크들 얼마나 많이 자릅니까? 예, 많이 자르거든요 지금. 예, 그런 분들이 뭐 다른 쪽 어디 가서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AI 빅테크들은 뭐 엄청나게 감원하잖아요. 사람 필요 없다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실업률이라든가 고용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새 그렇게 썩 아주 좋은 것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근데 금리를 어느 정도 속도로 내려주면 경기가 아주 연착륙하면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뭐 그게 어디 있겠어요. 어떤 기준이 어떻게 있겠어요. 하다 보면 여전히 속도감이 없어 이러고서 경기가 더 빨리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예. 지금 시장 보니까 네. 이게 얘기는 드리고 있는데 지금 애플 밸류체인 쪽이나 폴더블 쪽이 워낙 세니까요. 예. 이게 또 눈 돌아가네요. 예. 야, 그리고 파이낸텍도 조금 더 올랐네. 1250원대까지. 이거 어저께 1450원 갔다 온 녀석이라 좀 힘이 붙어 있다 이런 생각 좀 많이 들긴 해요. 강하다. 그래도. 자, 요새 보면 BHI가 많이 갔어도 BH 잘 안 갔는데 오늘 야, 힘있게 저 파이낸텍도 아까 초반에 보합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7%급까지 올라가고 있고 뭐 LG 디스플레이도 엄청 세고 도엔시스도 올라가네요. 얼마 전에 상장한 저 UTG 울트라신 관련주죠. 예, 요것도 세고 이 대성화인텍이 나름대로 움직임이 좀 있네요. 아까 1200원까지 미끄러졌을 때도 있었지만 예, 일단은 요거 좀 아까 저가 매수 넣었던 건 취소하고 안 들어올 상황이니까 이따가 또 흐름이 좀 강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저는 여러분들 좀 질문 좀 많이 올려주시고 예, 질문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 좀 올려주세요. 예. 자, 그리고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유틸리티 오늘 한전도 실적 좋다고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예. 자, 뭐 바이오 계열, ABL 바이오 오늘 좋아요. 리가캠도 좋더라고요. 자, 건설주, 뭐 금융주, 또 항공주 이렇게 어쨌든 부채 비율 높고 그죠? 예, 이런 애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관점에서 보면 뭐 채권의 어떤 가격 상승이 나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뭐 아까 그 기사 중에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뭐예요? 지금 휴전을 뭐 되는 건 아니죠. 뭐 내일 모레 해봐야지 아는 건데 어쨌든 푸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 이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그 국내적으로 보면 휴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증시인지 금융시장 안에서 채권 가격이 막 뛴대요. 채권 가격이 막 올라간다고 하든. 그러니까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는 거죠. 예. 우크라이나 금리가 내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나라가 휴전을 해서 뭐 리스크가 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채권 금리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 가격은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고
우리가 사실은 작년도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이제 더뎠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신 분들이 사실 이번에 재미를 못 봤죠. 생각보다. 금리가 안 내려오니까. 금리가 내려야 가격이 올라와서 팔고 나오든지 뭐 보유 평가 금액이 커지든지 이러는데 생각보다 이제 파월이 아마 미우셨을 거예요. 꼬장꼬장하게 그냥 금리를 안 내리고 막 있으니까 물론 뭐 대외적으로 보면 다시 파월이 얘기한 것처럼 트럼프 때문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몇 번이고 금리를 안 내리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뭐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 몰렸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금리가 이제 내려간다 그러면서 이제 현실 반영이 되기 시작하니까 채권 가격은 올라가면서 이제 채권 투자하신 분들 좀 숨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이고요. 이거는 제가 정리한 거지만 제가 정리 안 한 우리 되게 유명하신 분이 정리한 거 보면 금리 인하 구간대 도드라지는 섹터 바이오죠. 부동산 건설, 2차 전지, 자동차, 증권주, 신재생, 성장주, 게임 메타버스, 비트코인, 금 이렇게 써놨는데 솔직히 10가지 이 안에 보면은 뭐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뭐 수없이 많이 들어있죠. 이 안에. 바이오라는 이름 안에 뭐 최소한 한 100여 개 이상의 제약 바이오, 뭐 비만, 코로나까지 다 합쳐갖고 다 있을 거고 건설 부동산 안에 또 수십 개의 건설회사 다 들어있고 2차 전지 이러면은 최소 몇십 개 또 배터리 관련된 밸류체인 관련주들 다 들어있고 자동차 이러면 또 여기 뭐 한 5, 60개 정도 기업들 다 들어있을 거예요. 증권주만 있어요. 사실 보험주도 있습니다. 보험주 같은 데가 채권 투자 많이 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 올라가면서 평가 차익이 올라가는 그런 면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금융주들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은행주들 왜 오르는데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뭐 예대 마진 줄어들 건데 왜 올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사실 은행이야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뭐 적정한 수준의 마진은 금리가 오른다며 유지하고 또 내린다며 뭐 어차피 그러잖아요.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 빨리 내리면서 마진을 최대한 방어하기 때문에 금리 오르고 내리는 거에 뭐 금융주나 전반적으로 애들이 금리 오르니까 뭐 마진이 좋아졌다가 내리니까 형편없이 뭐 돈을 못 벌게 됐어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어떻게 돼도 사실 돈을 번다. 어떻게든 돈은 법니다. 걔네들은 올라도 벌고 내려도 벌고. 자, 이런 다양한 섹터들에 대한 뭐 여기서 사실 뭐 안 오르는 게 뭔데 그러면 이렇게 하기도 어렵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주안점을 두셔야 되는 건 이렇게 누군가 정성스럽게 정리를 한 내용들에 좀 기초해가지고 상황들을 보시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 외에 이제 짜잘한 거 보면은 시장은 계속 이제 양도세 우리나라는 지금 움직이는 게 사실은 뭐 양도세 이슈 빼고는 다 비교적 요새 좋잖아요. 뭐 삼성전자발 이슈도 계속 긍정적이고 뭐 금리 인하라는 대전제도 나쁜 건 아니고 한미 정상회담도 물론 가서 굉장한 청구서를 받을 확률은 높은데 시장에서는 사실 뭐 그런 청구서 뭐 뭔가 더 얹어줘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가서 무슨 얘기 할 거냐 이다 보니까 하다못해 뭐 북한 이슈랑 알래스카 LNG 이슈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뭐 개인 관심사가 있는 쪽을 갖고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봐도 25일로 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뭐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북주라고 하는 게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 또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 보면 얘네들보다 재밌게 놀만한 애들이 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올라가면 또 팔았다가 또 뭐 미끄러지는 듯 하면 며칠 있다 또 대통령이 또 긍정적인 얘기 또 할 건데 뭐 이렇게 보고 사시면 또 진짜 그런 얘기 하니까요. 트럼프도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쨌든 회의 딱 열리기 전날 그게 공교롭게 다다음 주 월요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살아있는 생테마죠.
뭔가 되게 해서 북한에 뭐 하다못해 어제는 심지어 트럼프의 평양 방문설까지도 나왔었는데 뭐 그 정도가 바로 이어지진 못하더라도 꽤 의미 있는 어떤 제안들을 할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느냐. 뭐 북한도 어찌됐든 지금 양쪽의 양동 작전 비슷해요. 뭐 해킹도 엄청나게 하면서 뭐 탈취도 많이 해 가면서 또 확성기 띄니까 지네들도 띄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허허실실한 뭐 그런 전법들을 좀 쓰는 것 같은데, 야, 지금 소부장들 엄청나네요. 덕산 네오록스가 지금 19%까지 올라가고 비만도 만만치 않네. 펩트론 6%에 블루엠텍은 사실 오늘 올라가는 거 비만 이슈는 아닌데 되게 세게 또 올라가고, 또 아까 보니까 좀 뜬금없는데 유비케어가 그 마운자로 유통한다고 하면서 아까 장 초반에 되게 세게 올라가더만요. 하여튼 이래저래 지금 뭐 정신 못 차리고 막 우리 막 눈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많이 유도하는 그런 종목들의 현란한 움직임들이 엄청나게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 지수는 사실 지금 우리가 아까 뭐 36 이렇게 올라갈 때 와 대단하다 이랬는데, 그때랑 지금 달라진 거는 여전히 중소형 아니면 뭐 그 순환하는 테마들은 여러 개 아주 부지런히 지금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삼성전자나 큰 그림으로 지수가 3, 40 갈 때 좀 큰 행보가 나올 만한 애들이 그 폭이 좀 줄어든 거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 이제 중심으로만 설명드리면 중소형주 쪽에 오리엔트돼 있는 저로서는 오히려 지수가 좀 제한이 되면서 지수 그러니까 올라도 뭐 한 5에서 10 정도 올라가는 정도. 빠지는 건 반갑지는 않아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막 4, 50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 뭐 대형주급이잖아요. 대부분 올라가는 거 중심이. 근데 이렇게 지금 소소하게 지수가 만들어지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작은 녀석들이 조금 더 이제 바리바리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될 테니까요. 오늘 뭐 관련해서 어쨌든 대전제는 보면은 뭐 북한 이슈도 여전하고 비만, 또 뭐 북한 이슈, 또 비만, 또 삼성전자 중심의 뭐 HBM 쪽, 또 폴더블 쪽, 이쪽이 아주 움직임이 좋고요. 또 뭐 코로나 이슈도 일부 뭐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반응이 좀 나오는 쪽이 있고, 크게 보면 이렇게 한 5개 섹터에서 큰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제가 하나 더 뺐네요. 조선주도 좋습니다. 조선주 쪽도 분위기가 좋은 편이고 상당히 좀 많은 섹터들이 의외로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정간에 계속 양도세 갖고서는 뭐 어떻게 보면 네가 총대매라죠.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나라도 세수 펑크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계속 그냥 적자 채권 계속 국채 발행해가지고 그냥 지금 우리 단기 뭐 굶어 죽게 생긴 거 그냥 어떻게든 뭐 해줘 이렇게 하면 당장이야 좋겠죠. 근데 그 많은 국채 결국은 갚고 해야 되는데 후대들한테 이게 못할 짓이잖아요. 결국은 세수를 어느 정도 펑크 안 나게 채워야 되는 것도 지상 목표인데, 이게 뭐 제가 직접 가서 뭘 제안을 하고 이런 거 아니지만 진짜 세금을 어떻게 하면 진짜 뭐 거둘 만한 쪽에서 정당하게 거둘 수 있는 것과 굳이 뭐 우리 이제 증권 공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증시 망가뜨려 가면서 이렇게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온몸으로 거부하고 싶죠. 제발 이쪽은 좀 건들지 말아라. 많이 벌면 나중에 알아서 좀 낼게 뭐 이렇게 알아서 내실 분도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대주주 상관없이 뭐 어쨌든 수익 나면 세금 내게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일각에서는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 되게 마음에 안 드실 텐데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작게든 크게든 양도세 이슈에 뭐 대부분 적용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증시 워낙 뭐 해서 돈 벌 사람이 없으니까 세금 낼 일도 없다 이런 게 거의 정설처럼 있었지만
이것도 이게 뭐 전산도 아마 갖춰지지 못해서 물론 추적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게 증권해 가지고 돈을 번 걸 갖고 뭐 일일이 다 이렇게 계산해 갖고 당신이 1년 동안 뭐 얼마를 벌었으니까 뭐 그거에 따른 세금을 이만큼 내시오 이렇게 그동안 그렇게는 안 했죠. 어떻게든 넘어갔죠 그냥. 근데 대주주에서만 하다가 이게 이제 조금 뭐 확대하느냐 아니냐 가지고 되게 민감하게들 반영하는데 이러다가 어떤 놈이 큰맘 먹고 그냥 전부 다 양도세는 내야 돼. 세금 어쨌든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런 논리로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건 또 우리가 또 못 참을 텐데 수십 년 동안 안 받다가 왜 받냐 이러고서 나중에 또 세수 모자라면 별 생각 다 하는 놈들 또 나올 겁니다 분명히. 자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에 25일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요. 이게 실무형 회담이라고 합니다. 이게 국빈 방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식 영접도 없는 걸로 알아요. 또 그렇게 갔다 오면 기껏 가서 뭐 만나고 왔는데 뭐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왔느냐 또 이렇게 또 신란할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건 비즈니스형 실무형 회담으로 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영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양쪽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실무형 회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뭐 군악대 나오고 빵빠레 이런 거 없으니까 그림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요. 그냥 철저히 비즈니스 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많은 총수들이 같이 가서 짧은 일정이지만 어쨌든 뭔가 하고 오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아직 한 열흘 남았잖아요. 그 짧은 기간이라 솔직히 이게 뭐 몇백 명 단위로 경제사절단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예전에 어떤 정부든 뭐 유럽을 가느니 뭐 중동을 가느니 그러면은 사실 갈 때 보면 대기업들 총수야 뭐 물론 뉴스에 많이 나오긴 하셔도 관심은 크게 못 받죠. 증권시장 쪽에서는. 그냥 중소형주인데 뭐 따라가는 명단에 있어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이제 밝혀지면 그런 애들이 오히려 가서 뭐 애무라도 하나 할 게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게 되니까 뭐 다음 주 정도에 혹시라도 명단 같은 게 돌거든 그런 것들 좀 재빨리 좀 파악하시는 거 돌지 안 돌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기한이 짧아서. 근데 경제사절단이라고 어찌됐든 뭐 구성은 한다고 하니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혹시라도 포함이 돼 있으면 주가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드리고요. 그리고 좀 북한 관련해서는 어차피 공통 주제라고 올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물론 여러 가지 경제 현안에 묻혀서 그냥 뭐 한마디 하고 끝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25일 날 회담 이후에 북한 관련된 기대값이 뭐 확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북 관련주는 어차피 다음 주까지는 해볼 만한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만나서 악수하고 뭐 북한 잘해보자 이런 얘기 나올 때쯤 되면 벌써 주가는 망가질 확률이 높으니까요. 뭐 세론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일날 되면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이 뭐 그냥 있는 게 아니니까 다음 주 한 중반 정도까지만 좀 열심히 해보시는 그런 정도라도 한두 번의 슛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 충분히 아직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마스가 여전하잖아요. 지금 우리 그 며칠 전에 SNC스라고 조선기자재 종목에 증거금이 10조가 몰렸대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대한조선도 대단했잖아요. 10몇 조 몰리고 5만 원짜리가 막 10만 원도 넘고 막 이렇게 가격이 나왔는데 결국 지금은 뭐 조선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시장에서 주목은 받는 건 당연하고요. 이거 어저께 장 끝나고 나온 거거든요. HJ중공업 MRO 특화, 그러니까 미군 대상으로 하는 특화조선소 전환론이 이제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세진중공업에 있는 군산항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새는 뭐 진해 그 해군기지 있는 옆에가 이제 그 STX 조선해양 조선해양 구 지금은 K조선인데 이제 매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어떻게든 뭐 쓰자란 얘기들도 있고 부산 영도 쪽에 있는 그 한진중공업 구 한진중공업 이것도 지금 대상이 될 거라는 얘기들도 있고 하여튼 뭐 소문이 계속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봐선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한 2개 정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얘기들, 뭐 조선주가 죽었다, 뭐 어떤 기사 보면 7월달 조선 수주가 뭐 급감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차피 앞으로 3, 4년 동안 조선주들 분기별 숫자 보시면 상당히 놀랍게 숫자 계속 나올 상황인데, 지금 수주는 최소한 2028년도 이후 일감이거든요. 지금부터 뭐 안 나온다 보다 그래서 너무 조바심하실 건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3년여 이상의 일감은 도크마다 거의 다 차 있는 상황이라서 뭐 수주가 급감했니 뭐니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자, 우크라이나 쪽은 오늘은 약해요. 예, 요 며칠 좀 강했던 것도 있고 이제 내일 모레 임박이라서 그런 것 같고 뭐 영토 관련해서 어떻게 뭐 결론이 날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트럼프가 히토류라는 거에 욕심을 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마무리해가지고 우크라이나 히토류 많이 캐게 되면 이제 중국하고 본격적으로 붙겠다 이런 생각 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예. 지금 히토류 때문에 중국한테 깨갱하는 거잖아요. 90일 그 유예 연장도 결국은 히토류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너네 안 준다 이거. 예. 무기 만드는 데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첨단 산업이나 이런 데 히토류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걸 거의 한 7, 80%를 중국에서 받는데 중국에다 막 으르렁대면은 중국이 지금 계속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지금 막 길을 써서 뭐 미국에서는 히토류의 어떤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가장 지금 현실적인 게 우크라이나죠. 이쪽에 꽤 히토류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어떤 흐름이 좀 아마 트럼프는 웬만하면 이제 이번엔 진짜 밀어붙여서 휴전시켜가지고 히토류를 캐려고 아마 꽤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푸틴은 그런 걸 알게 되면 영토에 대해서 더 이제 막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더 받고서 끝내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많이 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료관광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 지금 뭐 캐대언의 어떤 이슈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오면 뭐 할까? 뭐 카지노도 가고 뭐 놀러도 가겠지만 결국 의료관광, 피부 미용 시술 같은 거 많이들 받을 거다 이런 관점에서 관련주들 근데 흐름이 지금 이번 실적 시즌 끝나면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화장품 쪽이 약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물론 오늘 좀 APR도 많이 빠집니다. 뭐 늘 그냥 올라가만 가는 게 너무 익숙했던 종목인데 APR이 지금 6% 빠지거든요. 진짜 익숙하지 않죠. 몇 달 동안이고 봐왔던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APR이 언제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여기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이때랑은 좀 크기가 다르게 지금 음봉이나 마이너스가 크게 났기 때문에 야 이거 뭐지? 23만 원대에서 신화가 일단 끝난 건가? 물론 아직 5일선도 뭐 책 깨지도 않았고 5일선이 아니고 11선이네요. 적어도 21선은 뭐 완벽하게 붕괴가 돼야 이제 추세가 끝났네 이럴 것 같긴 합니다. 아직은 뭐 긴가민가인데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사실 이게 적지 않은 흐름이잖아요. 이게 뭐 조금 올랐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3만 원대 있던 게 지금 23만 원 앞에 2자가 붙은 거거든요. 한 8배 가까이, 한 7배 이렇게 오른 거기 때문에 사실 자칫 이러다가 이제 화장품도 물론 뭐 여전히 계속 좋은 기사 나오겠죠.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뭐냐면은 물론 아직 이거는 더 개화도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스튜디오 미래 같은 게 요새 그래도 한 2,000원 후반에서 이게 뭐 5,600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뭐 마블 스튜디오랑 애니메이션 뭐 협약도 했다. 또 캐대언의 일부 참여도 했다. 이러면서 요새 흐름이 좋았고 또 뭐 냉동김밥 관련해서 우양 같은 것도 흐름 좋았는데 이것도 아직 긴가민가예요. 아직 11선도 안 깼습니다. 거래도 없고요. 뭐 또 여전히 1등을 계속하면서 뭐 기록을 계속 써내려 가면 관련해서 또 주가들 뭐
김밥에 미쳤다 이러고서 또 올라갈지도 모를 일인데요. 어쨌든 어제 아침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제 아침이 빌보드라고 하는 뭐 지구 최강의 차트에서 핫백이라고 하는 그 제일 대표되는 차트에서 1등했다. 어제도 설명을 좀 반대로 말씀 올렸는데 코로나 이슈 때 제일 정말 주가가 셌던 때는 한 명의 사망자가 나왔을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죠. 뭐 밑에서 3등, 2등, 4등 하다가 갑자기 막 쫙 하고 1등을 해서 1등이란 걸 기록했을 때보다 심리적으로 절정의 순간이 있을까요? 와 1등 했어 이거.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그 뭐 심정적인 어떤 그 절정의 뭐 감정, 그런 것들이 느껴지려면 뭐 어저께 제가 야구 보니까 그 본세라고 우리 제가 응원하는 하나의 그 선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KBO 역사에서 처음으로 개막 이후에 15연승을 달성을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14연승이 한 두 명인가 있었는데 어제부로 결국 15연승. 예. 근데 그 친구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15연승 한 거랑 지난번에 유현진이 갖고 있던 기록을 깬 거, 한 경기에 스트라이크 아웃을 18개 잡은 거, 그거랑 어떤 게 더 좋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18개 삼진한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물론 뭐 증시에서 이렇게 차가 날 재료들이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결국은 그 친구의 말이 그거였거든요. 15연승은 또 시작해서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데 한 경기에 18개는 우리 역사상으로도 지금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한 경기에 내가 뭐 한 9이닝 완봉 완투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그 27개 아웃 중에 18개 정도를 3분의 2죠. 그 정도를 다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삼진으로 잡아서 경기를 이겼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 이렇게 하기가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전후후무한 그런 기록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게 더 의미가 있고 내가 그때 더 기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사를 어저께 밤에 좀 봤는데요. 이게 결국 증권시장이라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슈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그게 기승전결로 인해서 파동을 일으키면서 가는데 그게 그 절정의 순간이 과연 어느쯤인 거냐라는 거죠. 캐대원 입장에서 빌보드 싱글에서 1등한 거보다 더 절정이 또 있을까? 연속해서 뭐 10주 연속 1등이라고 했을 때 10주 뒤쯤에 한번 새로운 감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절정의 감흥이 어제 아침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우리 최고가에서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질 한번 내시면 돼요. 3316이 지금 어이없을 정도로 굉장히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한 100포인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3% 올라가면 찍을 수 있는 신고가예요. 우리가 뭐 지금 일본 신고가, 대만 신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걔네들은 물론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신고가 미국하고 약간 유사 흐름이 나오는 거고 우리는 뭔가 뭐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지역적인 리저널 리스크를 갖고 있어서 그런가요? 뭐 사뭇 좀 약간 다르죠, 결이. 근데 상반기에 어느 나라도 가지 못했던 40% 상승을 한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유니크한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무던히도 견뎌주셨는데 2200에서 3200 간 것도 어느 정도 또 감안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 최근 3, 4개월, 4, 5개월 사이에 우리 시장이 제일 좋았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어찌됐든 뭐 작년도에 굉장히 안 좋았어 이런 이제 부재가 붙지만 어쨌든 이번 4월부터 7월까지 7월 말 정도 엊그저께 3288 지지난주 그 목요일이죠. 그때 쳤던 그 지수만큼의 상황을 보면 어쨌든 넉 달 사이에 쳐놓은 거니까 그게 뭐 절대적으로 작은 것도 아니었고 또 상대적으로도 굉장히 이번 상반기 흐름은
어느 시장에 못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다른 나라들 뭐 하는 것처럼 일본이나 대만이나 뭐 심지어 미국처럼 아니 당연히 돌파해서 지금 뭐 이론적으로 3,000원, 4, 500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니, 맞아요. 그렇게 가야 돼요. 버블이 좀 쌓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예, 그냥 못 가게 하네요. 예. 가는 게 지금 싫은가 봐. 아마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왜냐하면 다 뭐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타이밍의 어떤 상황이 아닐까? 지금 막 그 뭐 허니문 기간이 조금 끝났긴 했지만 이번 정부의 어떤 그 뭐 이런 노력들 아니면 뭐 생각들이 막 투영이 돼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 초기에 다 써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논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뭐 이걸 편드는 건 절대 아닌데 지금 초반에 다 쏟아버리고 지금 지수를 뭐 연내까지 해서 결국 우리가 미래는 모르는데 지금 막 답답해서 죽겠어 왜 안 가 이러고 있지만 뭐 밑그림 그리는 빅브라더들은 결국 우리 뭐 우리 그 코스피 지수의 어떤 뭐 경로를 진짜 뭐 연말까지 한 4천 만든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도통 모르겠으니까 지금 있는 거지.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대만이든 요렇게 한두 달이고 또 안 가는 시기라는 게 뭐 없던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어느 나라 증시가 쉼도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증시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올랐으면은 좀 쉬고 또 올라가고 쉬고 뭐 이런 거가 반복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기간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꾸 조바심을 내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러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올라갔는데 아무리 봐도 개버블이거든요. 버블이 막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으니까 시장이 지탱이 되지만 제가 적어도 제 머리에서 생각나는 건 진짜 버블이죠 지금. 이게 안 버블이라고 얘기하면 진짜 그 양반이 정말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건데 버블이에요. 버블은 버블인데 버블의 크기가 완벽하게 터지기 전이냐 아니면 버블이 막 한창 커지는 중이냐 이거죠.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미리 뭐 바늘을 가지고 요거 요만큼도 난 용납을 못 하겠어 이러고서 끄겠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누군가 대바늘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폭발을 시킬 거는 같은데 그러기 전까지는 버블이 쌓이고 해도 버블 자체가 쌓이면 사실은 더 매력적이고 이뻐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든 즐기는 건데 상대적으로 이제 딴 나라들이 막 또 각도를 그리면서 올라가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좀 최근에 올라온 그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새 왜 또 못 따라하니 이건데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미국이 사실 상반기 때 안 오를 때 우리나라 장이 막 오른 거 아니에요. 미국이 상반기 때 2%가 3%밖에 안 올랐어요. 근데 우리 30몇 프로 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이 다시 막 꾸역꾸역 하면서 또 올라가는데 뭐 최근에 동학개미로 오셨던 분들 다시 미국 간다는 얘기들 있으신데 결국 뭐 되게 발 빠르고 엉덩이 그 가벼운 분들은 그냥 되는 쪽으로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엉덩이가 무거우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미국 가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합니까? 대안이 있고 하지만 잘 안 하잖아요. 누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나는 뭐 나이가 있으니까 지긋하니까 손발 빠르지 않으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사실 시장은 지금 어떤 경로가 돼도 어떤 방향성이 나와도 돈을 벌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를 해놓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지금 고퍼스 인버스 치시는 분들 어떻게든 장 여기가 폭발해서 버블 꺼지면 개폭락할 거고 여기에서 이제 수익 올린다 이렇게 지금 시장과 뭐 종목과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이 맞다고 하면 뭐 내리면 내리는 대로 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돈 벌 수 있는 양방의 투자가 지금 가능한 상황들 아닙니까? 시장은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결국 이제
결국 더 그래서 맞추기 게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지금 뭐 딴 나라가 이게 더 길길이 날뛰어서 뭐 특히 미국장이 날아가면 상대적인 건데, 예, 우리나라 동력이 이게 뭐 옛날에 쌍팔년도나 2000년도 뭐 초반 2010년대 이럴 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요. 뭐 미국이 올라가니까 같이 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각자 도생의 시대이기도 하고 어디가 더 매력적인 거냐, 예, 매력적인 거냐.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에 그 어닝 시즌 보면서 느끼시는 게 뭘까요? 많이 오늘 올라왔는데 갑자기 이상 하락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물론 뭐 실적이 잘 나오니까 잘 올라가는 애들도 생기고 이러는데, 이게 어쨌든 고공권에 있는 지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약간 미스가 일어나거나 약간 좀 겸손한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주가가 못 견디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뭐 보니까 뭐 조선주 일부도 그렇고 뭐 화장품 게임주들 이번에 호되게 당한 애들 꽤 있는데, 숫자로는 말짱한 것 같은데 뉘앙스가 좀 있는 거예요. 이번 분기는 선방했는데 다음 분기 좀 힘들 것 같아. 이러면 그냥 가차없이 목 쳐버리고, 예. 예상을 한 100억을 했는데 80억밖에 못했는데 이것도 전분기보단 잘한 건데 안 통해요. 실적 예상치를 이만큼 해놨는데 너는 요만큼밖에 못 벌었니 이러고서 내려 찍는 경우도 많고. 자,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1차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폴더볼 쪽이 사실 좀 소외주였죠. 또 특히나 이제 디스플레이 쪽 많이 좀 찌그러져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뭐 LG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한풀이하면서, 그 애플 관련된 게 사실 뭐 폰이니까, 그죠? 폰이 지금 잘 팔린다 이래갖고 올라갔던 게 과거에 그 뭐 스마트폰 시대 등장하면서 10배 종목들 나왔지만 이제 스마트폰의 어떤 수요가 정체다 이러면서 사실 스마트폰 관련돼서 뭐 많은 종목들이 잘 안 갔는데, 이번에 공교롭게 이제 폼팩터가 좀 되게 날씬해지고 하면서 이게 경쟁력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지금 또 폴더볼 폰 시장 전체 점유율 몇 프로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 4%밖에 안 돼요. 아직도 갖고 다니는 분들 보면 100명 중에 3, 4명이나 폴더볼이나 플립 쓸까 말까인데, 그래도 이게 확대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또 날 잡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디스플레이라든가 애플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의 상승이 크게 좀 나오고 있고, 이게 또 파장이 있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 질문이 지금 많이 없어서 제가 그냥 주저주저 하다 보니까 대부분 시간을 그렇게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오늘 뭐 이런 이슈도 있었단 말이에요. 뭐 MCU 관련해서도 뭐 시장이 커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삼성전자가 이게 메모리 3에서 5만 개 정도, HBM3 12단, 그러니까 뭐 제가 보니까 은근슬쩍 컬 테스트 통과한 것 같아요. 수량이 약간 안습이긴 합니다. 이게 3만 개, 5만 개가 아마 월 수량 같은데, 지난번에 그 참고 기사 보면 엔비디아가 1년에 받는 HBM 양이 한 900만 개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3만 개, 5만 개라 그래도 연으로 따져봐도 뭐 40만 개에서 한 60만 개 정도 되니까 전체 지금 한 1000만 개쯤으로 추산되는 엔비디아 수요량의 뭐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직은 뭐 캐파로 봤을 때는 뭐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제 뭐 HBM4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50대, 30대, 뭐 20에 이런 황금 비율로 좀 재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중 관계, 이거 엔비디아 칩 쓰지 말라고 중국이 어제 또 뭐 공문 보냈다고 하죠, 회사들한테. 그리고 미국 군수업체 수출 통제 중단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여튼 뭐 제가 봐서 이게 미국과 중국은 적어도 트럼프 시진핑의 시대에 완벽한 뭐 화해야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계속 그냥 으르렁대는데, 중국이 지금 한마디로 이제 히토류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
만약 저는 예상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 어떤 뭐 휴전 이슈가 나왔을 때 미중 갈등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경로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히토류를 구하게 되면 중국한테 꿀릴 게 없으니까 더 막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또 맞상대를 하게 될 것이고 히토류 말고도 다른 것들 관련해서 강한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미중 간의 싸움은 계속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오늘 디스플레이가 센 거가 맞는데 폴더블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 안에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폴더블 관련주라고 소위 하는 애들도 지금 세니까 파이낸텍 같이 신지 관련주도 7, 8% 올라가니까 뭐 겸사겸사인데 어쨌든 뭐 폰과 관련된 것들이 좀 센 거죠. 근데 폰이면 결국은 뭐 폴더블이면 대용량의 그 뭐 아까 도인시스도 있었지만 결국은 유리 관련된 디스플레이 부분하고 접는 부분 힌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쪽에서 관련된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오는 거다 이런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실적이 뭐 원래 이론적으로 15일까지인데 막 이제 오늘 장 끝나고부터 내일 장 끝나고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 지금 아직 안 한 애들 되게 많죠. 근데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경동나비에는 영업이익은 잘 나왔지만 순이익이 안 나와서 오히려 긍정적이었다가 막 하방으로 꼬라박은 그런 케이스고, KT 밀리의 소재는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어제 시간에선 강했습니다. TLB 또 뭐 GS 글로벌, NC소프트는 뭐 50억 예상했는데 150억 나와서 그저께 10% 오르기도 했었고요. 뭐 그런 강한 흐름들이 어쨌든 기대치보다 잘 나오면 대부분 한 번씩은 좀 으쌰으쌰 하더라.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년 미국에서 중 OLED 퇴출 크네요. OLED 관련해서 LG 디스플레이 상치겠다. 그런 식이면. 근데 모릅니다. 저게 우리는 기사가 이제 퇴출이라는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절대 안 써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뭐 사실 관계로 보면 중국의 AI 칩 절대 안 돼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하다가 결국 엔비디아가 안 팔면 더 쟤네들이 빨리 뭐 대단한 거 개발하니까 팔아서 오히려 속도 조절하게 된다 이렇게 한 게 먹혀가지고 지금 저가 AI 반도체 뭐 공급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퇴출이란 말이 물론 우리 기사의 제목으로 보면 저거 중국 거 그냥 영원히 안 쓴다 이렇게 그냥 결론이 난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는데 진짜 안 쓰는 거 맞습니까? 그거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퇴출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저거 뭐 퇴출이면 그럼 우리나라 거 갖고서만 전부 다 미국의 어떤 수요가 다 공급이 되나요? 그것도 아닐 거고 퇴출이라고 제목은 갖다 붙였는데 막상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 부분들이 대체가 될지 여부도 가늠할 수 없는 기사예요. 저런 것들은. 또 희한하게 저게 강론으로 들어가면 말이죠. 뭐 저런 이제 뭐 특허에 대한 부분들이 뭐 탈취가 됐다. 우회 기술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A면 A가 있는데 뭐 B-1이든 뭐 B-2든 다른 경로의 방법을 우회해가지고 또 특허를 얻어서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서 또 납품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시장으로 강론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느 한 대단히 섹터가 뭐 완벽하게 막혔다 이러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뭐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데 실제 단으로 가보면
여전히 뭐 중국산 OLED 쓰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당분간은. 얼마나 빨리 대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뭐 세경 하이테크도 난데없이 또 5% 올라갑니다. 이게 어쨌든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 촉발이 된 이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폴더블로 지금 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종목들이 또 동반해서 올라갑니다. 물론 뭐 제일 세게 올라가는 건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게 제일 분위기 좋고 BH 같은 게 좋고 한데요. 전이가 되네, 전이가 조금씩. 자, 25분까지 되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질문 올려주신 게 뭐가 있었나요?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아. 아유, 저도 할 만큼 해가지고 빨리 이제 그만두라고 하면은 빨리 그만둬야죠. 아침에 뭐 다른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저도 계속 그거를 이제 저만의 어떤 뭐 브랜드화 시킨다. 하루에 두 섹터씩 만들어서 뭐 세 종목씩 고 의견 드리고 스탑 의견 드리고 전략주 하나 만들고 그런 걸 이제 한 1년여 해 왔으니까요. 별단 제가 최근에 그 와우 밴드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다가 그 원고 아침마다 쓴 거를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요새. 저는 뭐 약간의 휴지기가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방송 안 해도 제 이제 속으로 생각은 계속 그냥 원고라도 매일 아침 만들어서 올릴까 그 생각은 있습니다. 방송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지 못하더라도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저도 우회 방법, 그러니까 방송 나와서 못해도 뭐 개인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잠깐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해볼까 생각은 있습니다. 매일 3, 4시쯤 일어나 갖고 나오는 생활이 너무 지쳐가지고 그런 것 뿐이지, 조금 시간 여유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 뭐 늘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 드릴 수 있게끔 앞으로도 좀 지속적인 방향성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프로 2002 상한가요? 네, 맞아요. 아까 보니까 프로 2002 상한가 찍어주다가 풀렸다가 지금 또 들어갔네요. 지금 OLED라고 디스플레이 쪽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두 자릿수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야, 근데 또 저 피부 미용 쪽의 원택은 뭐냐? 저 12% 마이너스가 났네. 희한하네. 조선이 왜 계속 떨어져요?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데, 조선주가 계속 떨어지지만은 않죠. 뭐 중국 대비해서 점유율이 떨어진다, 뭐 7월달 수주가 뭐 58% 줄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조선주의 대부분은 이제 마스가라고 하는 거에 엮여 있으니까 그렇게 좀 어이없이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랑 미국 또 미국과 일본과 유럽 간에 지금 이런 식으로 뭐 투자액과 관련해서 뭐 그 관세율의 조정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정산해 보거나 이럴 땐 굉장히 또 충돌이 있거나 지금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고 서로 해석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나라 투자 뭐 3,500억 달러 한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표현대로 90%는 미국이 가져가는 수익이냐 뭐 다시 재투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추측만 하고 있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전략적인 모함이거든요. 지금 뭐 다 까놓고 서로 유리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이런 거 지금 따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일단은 그냥 일단 와서 해봐 뭐 이런 거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그래도 여러 가지 섹터들 특히 뭐 오늘 디스플레이라든가 또 대북주, 폴더볼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내려갔던 지수가 또
약간 회복하면서 지금 이 방송 마치려고 하는 상황이네요. 어제만큼의 또 어이없는 하락은 안 나올 것 같고 오늘은 사실은 뭐 제가 아침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유니크하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좀 유니크하게 오르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후에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시장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종목이 많이 오르는 종목군에 속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서 오늘 오후에 좋은 평가가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자, 저는 내일은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내일은 제가 이 시간 다른 우리 훌륭한 대표님이 대체하실 거예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다른 분과 함께 6부 순서 즐겨주시고요. 저는 내일은 개인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좀 사정 얘기가 있어서 내일은 방송하지 않는다는 거 안내를 드리면서 6부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맞점 전에 7부까지 완성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